아? 그럼 원스텝 2개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만한. 그치? 원스텝 2개 빼주면 할만하잖아. 그치?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일단은 101쪽까지 쭉 가긴 할 거거든요. 설명은 끝까지 다 할 거야. 설명은 끝까지 다 할 건데 순서를 조금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거랑 아마 그렇게 해서 맞추다 보면은 1시간 20분으로 조금 빠듯하거든? 설명을 다 하기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개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갑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유형 채우고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하나 추가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 비어있는 나머지 부분들 101쪽까지 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 유형으로 선생님이 체크해 줄게. 문제 유형 여기 풀어갖고 와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외에 남은 것들 전부 다 하고 프린트 하나까지 같이 해서 복소수하는 마무리 짓는 걸로 가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거 있는데 인수분해 내가 남아서 우리 공부하던 친구들은 몇 명 줬거든? 쉬운 문제들 연습하라고. 혹시 인수분해 지금 하는데 나 잘 안 된다 있어? 아직 조금 헷갈린다. 생각보다 매끄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연습이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추가로 프린트 뽑아서 드릴 테니까. 알겠죠? 아마 한 9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뭐 다음 시간까지 해와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주는 거니까 알아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 프린트 받는 건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실판도 일부러 깨끗하게 다 지워놨어. 오늘 할 얘기 많아서. 자, 복소수 시작합니다. 야, 우리 수업 시간에 이번에 공통사고원 들어와서 수책에 내가 정리해 준 적 있냐? 수책 안 했지? 그럼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자, 오늘은 복소수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인 정의부터 마찬가지로 출발을 할 거거든요. 자, 복소수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정의는 현존하는 잠깐만. 너 현존이 뭔지 알아? 설명해봐. 존재하는. 그렇지. 현재 존재하는, 즉 현재 수학에서 사용하는 쓰는 가장 큰 수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부 다 복소수의 한 종류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죠? 그랬을 때 이 복소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책을 찾아봤을 때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숫자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단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a와 b라는 숫자 보이죠? a, b는 실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실수. 그리고 여기에 뒤에 i라는 문자가 하나 더 보이죠? i라는 녀석은 허수 단위라는 표현을 써서 쓰게 돼요. i는 허수 단위.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저 허수 단위라는 말을 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길이를 나타내잖아? 단위를 뭘 쓰지? 센티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 같은 단위를 쓰지? 그런 것처럼 그냥 허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허수라는 녀석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허수라는 녀석을 쓰게 되면 뒤에 무조건 뭐가 붙어? i가 붙을 거라는 거야. 그 i가 뭐다? 단위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여기저기 끌어와서 해석을 해본다라면 센티미터는 양수야, 음수야? 센티미터라는 단위의 양수, 음수를 매길 수가 있어?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런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위라는 것 자체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i를 센티미터 쓰듯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싶으면 수학 전공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자고. 하늘지 안 할지는. 그래서 어쨌든 i라는 녀석은 그냥 허수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되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저기 보이는 허수라는 말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허수.
허수. 허수. 오! 허가 무슨 허자인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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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야? 허. 뭐. 알았어. 그럼 그냥 상상 속에서라고 해. 자,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단순하게 허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확인됐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떤 상상을 했을까? 어떤 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하게 되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어? 아니, 0보다 이상으로 나왔어. 0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생각을 한 거야. 이건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이야. 제곱을 해서 음수도 원래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숫자인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확인되나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우리의 현존하는 수체계상에서는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체계를 실수라는 숫자 체계의 범위에서 상상하는 허수라는 녀석으로 숫자의 체계를 구분한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수라는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 허수라는 체계 안에서 x가 그럼 도대체 뭐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실수에서 표현했던 방법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땡겨 오고요. 그리고 루트라는 기호까지 가져와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표기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잖아? 선생님, 그럼 플러스라는 부호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으니까 이거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0보다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상상을 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그냥 갖고 온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0보다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부호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을에 그냥 당연하게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놨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 체계 내에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할 수 있었어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항상 어땠어? 0보다 이상이었잖아요. 루트 안에서는 항상 0보다 이상이었잖아요. 즉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루트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기가 생각보다 불편했던 거야. 쳐다보기도 불편했던 거지. 그리고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틀렸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표기법을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상상하다. 영어로 뭐라고 불러? 와, 씨. 너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럼 상상하는. 상상하다 말고 상상하는. 하는. 응. 이미진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야? 상상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 상상하는 상태니까 형용사로 바꿔보는 거야. 수희야. 누구 물어보면 알 것 같아. 정윤아. 이미지너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그 단어의 약자인 I를 따옵니다. 첫 글자.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I라는 숫자를 우리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 상상하는 숫자 해서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그 이미지너리 넘버의 I, 이자에서 E가 아니라 I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I를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표기를 하기에 이르른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 허수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사실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러면 선생님 결국에 I라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하게 된다라면요. 제곱을 하게 된다라면요.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라는 우리의 기존 상상을 약간 벗어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인지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거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냥 내 망상일 뿐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망상을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 가정을 한 상태로 숫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내는 게 바로 허수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허수에 대한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라는 복소수 단어에서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될 거. 허수에서 i라는 허수 단위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 놓을 거거든요. 어디 갈 거냐면 82쪽에 보면 나와요. i라는 허수 단위 보이죠? 개념 1번에 보면 1번 허수 단위 해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거기다가만 밑줄 쳐놓고 별표만 한번 치세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허수, 상상 속의 숫자가 우리가 발견이 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인 실수라는 숫자 책의 범위에서 허수라는 숫자 책의 범위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망라할 수 있는 새로운 숫자의 체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숫자들은 실수라는 범주, 즉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범주 내에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상상함으로써 허수라는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모두 묶어서 표현할 하나의 단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걸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복소수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래서 복소수라는 녀석 선생님이 아까 전에 써놨죠? A 플러스 BI라는 형태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인됐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허수 단위. 써놨잖아요. 허수 단위. 현서가 뭐라고? 허수 단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얘는 말 그대로 상상을 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상상해내지 못해서 다른데 실수해서 썼던 개념들을 그대로 다 끌고 올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상을 했잖아.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얘가 크기가 얼마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어.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단순한 계산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결국에 상상해서 BI라는 숫자를 결국에 새롭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BI 어떤 뜻으로 쓰인 거냐? B에다가 그냥 I를 곱한 형태로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냥 단순한 허수 단위 I가 BI, B개에 있다. B개가 더해졌다. 라는 의미로 BI라는 숫자도 만들어내서 쓰게 됩니다. 확인됐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빈약했던 거야. 빈약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들 있지. 그걸 새롭게 상상해서 만들어내기에는 모자라. 그러니까 원래 계산하는 방법 갖고 와. 그리고 이걸 해석해내려고 했더니, 표현해내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또 뭔가 빈약해. 제곱근에 있던 내용들 갖고 와. 그래서 이렇게 생기를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만 찾았어. 그거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다 기존에 있던 지식에서부터 끌고 오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됐을 때 지금부터 잘 봐. A 플러스 BI라는 숫자가 복소수라는 형태의 숫자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더욱 더 큰 범위의 숫자 체계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A라는 숫자가 0이 됐어. 그럼 뭐만 남아? BI만 남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A가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숫자의 체계 범위가 BI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허수 단위만 존재하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순수하게 허수 단위만 존재한다 해서 순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상태로. 그러면 BI만 남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엔 다시 A가 0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B도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숫자의 모양이 A 플러스 BI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다 살아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 살아있을 때 우리 숫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3 플러스 루트 5라고 돼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봐. 걔 우리 뭐라고 불렀어? 무리수. 루트가 포함되니까 그냥 앞에 3, 유리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리수라고 그냥 불렀지. 마찬가지로 허수에서도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I가 되면은 순수하게 허수 부분 I만 있는 게 아니라 허수 단위 I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실수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허수다라고 분류를 해서 부를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B라는 녀석이 0이 되는 순간 뭐만 남아? A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어떻게? 실수라는 이름을 가지게끔 숫자를 분류해서 지금부터 불러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형태로 숫자를 적어놨을 때 여기 보이는 A, B라는 요 숫자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소수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는 거야. 허수 부분과 곱해지는 B가 0이 되는 순간 모든 숫자는 실수로 분류를 할 거고요.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가 0만 되면, A만 0이 되면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순허수. 둘 다 0이 아니었다면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공존하는 그냥 허수.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 또 우리 김한석 씨를 위해서 3i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응. 그래.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2 플러스 4i 허수. 그러면 이번엔 3 플러스 0i. 그렇지. 0i는 그냥 어차피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가야 돼. 뭐냐? 여기 보이는 A라는 숫자 보이지? 얘가 살아있으면, 얘가 살고 B가 죽으면 실수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살아있는 이상 얘가 순수하게 허수 단위만 존재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A라는 요 숫자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하나의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 숫자에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실수 부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돼?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i는 단위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곱해지게 되는 이 플러스 b라는 숫자 보이지? 이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빼서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해서 허수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돼. 허수 부분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은 i까지 같이 묶어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 그거 아니야. i는 말 그대로 뭐라고? 단위라 그랬지. 단위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을 찾으려면 i와 곱해지는 숫자가 바로 허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김현석아 다시 실수 부분 실수 부분 0, 0, 허수 부분 3, 3, 실수 부분 2, 허수 부분 4,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분류를 해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기본적인 체계, 이 밑으로는 오늘은 굳이 언급 안 할게요. 큰 범위만 얘기를 하자. 뒤에 거 혹시 해야 돼? 궁금해? 빨리 얘기해. 궁금해 안 궁금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 체계. 이게 고민할 일이야? 왜 도대체 이걸 가지고서 안 해? 기분 나빠. 이걸 원했지. 안 하기를 원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상관없어? 그래, 그럼 하지 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볼 거냐? 켤레수라는 이름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이거 먼저 정리를 하자. 켤레복소수. 자, 우리가 켤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켤레수를 우리는 어떤 걸 켤레수라고 불렀어요? 하나의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에 뭐, 숫자에 뭐, 어떤 게 켤레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숫자를 중간에 연결하는 부호만 반대로 되는 애가 켤레수. 그죠? 근데 켤레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였지? 무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수.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름을 뭘로 붙여놨어? 켤레 복소수라고 붙여놨지. 이 켤레 복소수는 그러면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허수 부분 있죠. 허수 부분. 허수 부분. 그 허수 부분에 부호 있지.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우리는 바로 켤레 복소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확인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허수 부분, 켤레 복소수 뭐라고 부른다고? 허수 부분에 어, 부호가 반대. 그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수. 왜 바로 대답을 못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숫자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3-4i라고 했어. 대조하나? 실수 부분이 얼마야? 허수 부분은? 그렇지. 그러면 얘의 켤레복소수를 찾아보라고 시켰어. 그럼 켤레복소수 누가 됩니까? 3 플러스 그렇지.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잖아.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4i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은성아 마이너스 3i라는 녀석의 켤레복소수 찾아볼 거거든? 얼마야? 응. 그렇지. 허수 부분이 지금은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 반대로 플러스 3i로. 자, 심장. 4의 켤레복소수 찾을 거야. 얼마야? 없는 거 왜 없어? 허수 부분이 얼마야? 같아요. 그러면 0의 부호가 반대면 그냥 0.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4.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에 보이는 애게 허수라고 불렀지. 허수는 켤레복소수를 만들면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지. 마찬가지로 이게 순허수라고 불렀지. 그럼 순허수도 마찬가지로 켤레복소수를 만들면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4라는 숫자는 뭐라고 불러? 실수지. 그럼 실수는 허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를 만들어라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복소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복소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 우리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묶어서 복소수라고 불렀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역시 마찬가지로 켤레복소수를 만들어라 하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애가 나오게 된다. 부호가 반대인 애도 똑같이 생길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하나의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 b가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그랬을 때 얘를 z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의 켤레복소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쓰게 되면 된다고요? a-bi의 형태로 적어버리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리고 얘를 z라는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z라는 복소수를 만들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그립니다. 저게 뭐야? 막대기잖아. 영어로 뭐라 그래? 여기 뭐 그렸어? 막대기 그렸잖아. 영어로 뭐라 그래? 알았어. 작대기. 작대기 그렸어. 영어로 뭐라 그럴 거야? 영어로 뭐라 그럴 거야? 와, 씨. 쟤는 아는데 너는 뭐 하냐? 너 맨날 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과시가 잤잖아. 응.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게 될 거냐?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읽어볼까요? 어? 응, 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Z 바. 확인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복소수 Z가 존재할 때 그 Z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써? Z 바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Z야. 그럼 켤레 복소수 만들었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바. 얘가 Z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바. 얘가 Z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바. 물론 선생님 둘이 똑같은데요, 숫자가? 똑같죠. Z랑 Z바가 똑같은 거니까. 확인됩니까? 어쨌든 표기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숫자의 종류를 적어봤는데 이 세 가지 숫자에서 Z가 나오고 Z바 새롭게 만들었고 Z가 나오고 Z바 새롭게 만들었고 만들어 봤더니 마지막 경우에서 어때? Z랑 Z바가 똑같이 생겼지. 다시 말하면 켤레 복소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도 또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잖아. 특정한 계산을 하면은 뭔가 특이한 케이스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겠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5번째 테마가 시작이 돼. 바로 무엇이냐?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조금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 어디 나오는지부터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가자고요.
83쪽에 보면은 켤레복소수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보입니까?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서 보기에는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9쪽에 보면 개념 6번에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또 나와 있죠. 얘랑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 한번 해봅시다. Z라는 하나의 복소수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Z 바라는 녀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저 바의 의미가 뭐야? 켤레복소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 A 마이너스 BI라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내가 Z 바라는 하나의 복소수를 만들었어. 근데 얘를 다시 바했어. 즉, Z의 켤레복소수를 만든 다음에 다시 켤레복소수로 바꿨다는 얘기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미쳤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미친 거야. 어떻게 되겠어? 알았어. 그 예시가 좀 잘못됐어. 다시 예를 들어줄게. 내가 원래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로 바뀌었어. 근데 다시 여자에서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 남자. 아, 여자인가? 아닌데. 아닌데. 여자 같은데.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진짜 어렵다. 내가 숫자 1을 갖고 있었거든? 그 1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됐다?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또 했단 얘기야. 1이 마이너스 1이 됐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네. 다시 그 과정을 또 했다고. 그럼 뭘로 바뀌어? 플러스.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A 사이드에 있다가 B 사이드로 갔는데 B 사이드에서 다시 반대쪽 사이드 A로 온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켤레를 한 번 하고 또 켤레를 하게 되면 결국에 뭘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원래 있던 Z라는 복소수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Z바 위에 있는 걸 따라가면 A-BI죠. 맞니? 이걸 뭐 했다는 얘기야? 바했다는 얘기야. 켤레 복소수로. 확인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결국 뭐야? Z가 되겠구나. 이때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Z바를 Z로 만든 요 과정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질.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Z 플러스 Z바를 계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래, 2A가 남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Z가 하나의 복소수, Z바도 하나의 복소수잖아. 켤레 복소수 두 개를 더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2A가 됐지. 무슨 수가 나온 거야? 기본적인 실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니까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0으로 바뀔 거니까 허수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 얘기 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Z에서 Z바를 빼볼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걸 빼란 얘기잖아요. 뭐가 나와요? 2B, I. 그러면 허수 부분이 뭐가 됐어? 아니, 허수 부분이 뭐냐고. 저 숫자에서 허수 부분이 뭔지를 찾으라고. 그래, 2B.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순어수. 그렇지. 순호수의 형태를 띠게 되겠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거까지만 하자. 더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Z 곱하기 Z바야. 자, 이거 계산하고 싶어. 식으로 쓰면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요거 일부러 색깔까지 바꿔서 쓴 거야. A 플러스 BI 보이죠? A 마이너스 BI 곱할 거지. 생긴 모양 봐.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 우리 어떻게 풀면 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해놓고 BI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이 두 번째 있는 BI의 제곱을 지금부터 풀 거야. 그러면 일단 A의 제곱은 그대로 냅둬. 그리고 여기 보면은 BI 제곱이잖아. 제곱을 분배하면 되겠지. 뭐가 돼? B제곱 나오고 I 제곱 나오겠지.
I 제곱하면 얼마라고?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만났네? 뭐가 돼? 이렇게 바뀌어버려. 확인되니? 다시 한번 천천히 써줄까? 한 번 더 보여줘? 괜찮아? 못 믿겠는데? 마이너스에 i의 제곱이잖아. 이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요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웃긴 거 하나 보여줄게. 내가 만약에 3 플러스 4i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하나 있어. 3 마이너스 4i를 곱할 거야. 계산해보래. 어떻게 계산되면 돼? 9 마이너스 16i의 제곱이지. 근데 i가 허수단위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얼마가 돼? 25라는 숫자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심장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랬을 때 이 계산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가 스쳐가야 되거든.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스쳐가는 게 있어? 부회장 수야 있지? 한 가지 머릿속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스쳐가는 부분이 있지? 그렇지? 지우는? 아줌마 정현아 효지야 심장 질 수 없잖아 수희한테. 안 보여? 수희야 뭘 할 수 있어? 아이씨. 자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라면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분모가 저렇게 복잡한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이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지 확인이 안 되지.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허수에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무리수 때처럼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분모가 허수보다는 실수인 편이, 특히나 유리수인 편이, 좀 더 나아가 정수인 편이 계산하기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 실수화할 수 있는 단서를 여기서 얻는 거야. 원래 우리가 이렇게 3 플러스 4이라고 썼으면 이 허수단위 i가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얘를 사라뜨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간단한 켈러 복소에서의 성질에서부터.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3 플러스 4i에서 분모를 실수하고 싶어. 분자 분모에 누구를 곱하면 되겠어? 그렇지. 3 마이너스 4i라는 켈러 복소수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럼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2i분의 1이라는 숫자를 써봤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분모를 실수하고 싶어. 누굴 곱하면 될까? 켈레복소수인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그거이기 이전에 i라는 허수단위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i는 제곱하면 무조건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그럼 이번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i만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요? 마치 무리수 때랑 비슷하지 않냐? 무리수 때도 분모가 만약에 루트 3이었으면 그 루트 3 없애기 위해서 문제 보면 루트 3 곱했잖아. 분모가 3 루트 3이었으면 그래도 그냥 루트 3 곱했잖아. 루트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i만 없애면 되니까 허수단위만 없앤다. 근데 분모가 2 플러스 루트 5였으면 루트 5만 곱해서는 분모의 루트 5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 했어? 켤레수를 곱했잖아. 맞지? 그것처럼 똑같이 켤레복소수를 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분모의 허수단위 i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분모라는 녀석 자체를 실수화하는 과정이야. 분모의 실수화. 유리수화, 무리수 때는 유리수로 바꿨지. 근데 이번에는 분모가 허수만 아니면 되니까 실수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분모의 실수화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실수화를 하는 방법은 ai분의 b라고 나와 있다라면 그때는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원래 있던 ai분의 p에다가 곱하기 i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와? 분모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분자는 bi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 계산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a 플러스 bi 분의 c라는 형태로 등장을 했어. 그럼 이번에는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야 된다? a 플러스 bi라는 숫자의 편례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 분모는 뭐가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으로 부호가 바뀌면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 쪽은 c에다가 a-bi 곱한 거,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그래서 이런 실수와 가정까지도 우리는 켤레복수에서 확률과 묶어서 같이 기억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실수화까지 진행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 복소수라는 녀석을 계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소수의 계산.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3 플러스 4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3은 무슨 수지? 실수지. 4i는 허수지. 그러면 실수와 허수 사이를 더하라고 시킨 거잖아.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라고 시킨 거랑 똑같은 거야. 무리수가 루트 3이고 유리수가 3이야. 더하면 얼마 되지? 3 루트 3. 그죠? 장난하냐? 3 플러스 루트 3이 3 루트 3이라고? 유리수가 2. 저는 유리수가 2. 그 다음에 루트 5라는 무리수가 있어.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5지? 두 개를 곱하는데요? 그럼 뭐가 되는데? 2 루트 5. 2루트 그럼 두 개를 더 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럼 2 루트 5. 2 플러스. 그렇지. 2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수와 유리수끼리 더할 수 있었어, 없었어? 똑같아. 그냥 실수와 허수는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3 플러스 4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근데 만약에 3 플러스 4이라는 숫자가 있고 빼기 4 마이너스 2i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 이거 i가 들어가 있는 숫자 허수잖아. 허수 부분을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 같은 루트끼리 계산했고 같은 유리수끼리 계산을 했잖아. 이번에 똑같아. 그냥 실수끼리 따로 허수끼리 따로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을 진행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우리가 앞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숫자를 나눴잖아. 그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고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계산해보자. 실수 부분이 여기서는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지.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 1. 허수 부분이 여기는 4이지. 아니라고, 4라고. 아이씨. 4. 여기는 허수 부분이 플러스 2잖아. 계산하면은 6i. 그래, 요렇게. 허수 단위 i 한번 딱 붙여주는 걸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의 기초적인 계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덧셈 뺄셈에서. 확인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게 될 때는 방금 전에 우리 해봤잖아. 어디서 해봤어? 곱셈과 나눗셈은 저기 보이는 켤레 복소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거잖아.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단순하게 뭐 이용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도 좋고 분배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좋고 뭔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와 통해서 계산하면 되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i라는 허수 단위가 추가됐다 뿐이지 이 i를 뭘로 취급하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취급하고 계산해버리면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3 플러스 4x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x가 있는 1차항끼리 계산하고 상수끼리 계산하고 끝내겠지. 똑같이 계산하면 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복소수를 기본적으로 계산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지. I 있죠. I, 허수 단위. 이 I를 그냥 문자로 취급하면 돼. 문자 취급해서 계산을 해라. 확인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거야. 단, 얘가 단순한 문자는 아니야. 조금 오묘한 녀석이야. 어떤 오묘함을 가지고 있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오묘함만 가지고 있어. 이런 문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문제 풀던 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새로운 원리가 추가된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복소수의 계산,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다 할 수 있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사칙연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빨리. 아니, 책 보지 마. 나만 보면 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저씨,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문제 풀면서 고민해봐. 자, 필수 5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첫 번째 거만 해볼 거거든? 87쪽이야. x 플러스 2i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i 곱하고 마이너스 2배를 하고 5 마이너스 yi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확인되니? 뭔가 되게 복잡하긴 하거든? 그냥 생각하지 마. 문제 풀면 돼. i를 뭐 하라고? 문자 취급하라고. 근데 얘가 어떤 문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자야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원래 풀던 대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일단 요거부터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빠르게 동량끼리 계산까지 끝내. 그러면 3x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5x의 i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제곱이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플러스 2로 바뀌면 되겠네. 맞죠? 그 다음 뒤쪽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2yi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 주기만 하면 돼. i가 들어가 있는, i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겠지? 그럼 i가 없는 부분이 실수 부분이잖아. 그럼 실수 부분 여기 있죠? 또 여기 있죠? 그럼 요거 동량끼리 계산까지 끝내봐라. 그럼 뭐가 돼? 3x 제곱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허수 부분은 어디 있어요? 플러스 5x 그 다음 플러스 2y 보이잖아. 그러면 5x 플러스 2y가 허수 부분이고 여기에 i라는 허수 단위가 추가되고 플러스 됐습니다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잔다. 확인됩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숫자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어? 4 플러스 10i. 그럼 얘가 4 플러스 10i라고.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비교하면 되지. 실수 부분하고 이 실수 부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3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8을 계산한 게 얼마야? 4. 빠르게 풀면 x가 얼마야? 풀마이 아니야? 제곱해서 4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5x 플러스 2y라는 허수 부분이 얼마? 10이지. x가 2면 y는 얼마가 돼? 0.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가 돼? 10. 저기도 잔다. 오늘 자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답으로 적을 때 2일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10.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겠구나. 그럼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답을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특정한 조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사칙연산이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말이 없어? 어려워 안 어려워? 아니 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뭔가 또 쉬운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보잖아. 어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그냥 다항식 전개하고 그런 문제 아니야? 그지? 그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도 돼요? 아니 빨리 얘기해. 나 믿어? 누구? 저기서 자는 애를 믿어?
아니면 저기서 조는 애를 믿어? 아니면 여기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를 믿어? 아, 오케이. 또 믿을 사람 없나? 재훈이 말고? 동욱이도 믿고, 또, 은성이도 믿고, 또, 날 믿으라고? 나는 날 믿어. 근데, 또 누구 믿어? 빨리 한 명 찍어, 누구?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저 뒤에서 조는 애, 여기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 저 옆에서 조는 애를 믿으라고? 걔네 빼고? 그러면 걔네도? 왜 이러는 거야, 저거. 자, 그래서 이렇게 켤레목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사로 넘어왔고, 이어지면서. 그리고서 이제 사칙연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거든? 마지막 하나만 더 할 거야, 오늘. 뭐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사칙연산까지 우리가 다 진행을 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지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복소수의 계산은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복잡한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식을 더 길게 쓰고 복잡하게 쓰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완전히 식의 형태가 달라질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루트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이야. 이런 걸 계산하게 시키는 거야. 그럼 솔직히 생각을 해봐. 루트 마이너스 3?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숫자에서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가능한 숫자였어? 불가능했지. 근데 이젠 가능해진 거야. 왜 가능해진 거냐? 이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이거 제곱해서 얼마 되는 숫자야? 마이너스 3이 되는 허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아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곱한 거라고. 맞니? 그럼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루트 3이야 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숫자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에다가 i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생소한 숫자 자체를 기본적인 허수 단위 i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복잡한 계산이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돼요? 확인됩니까? 그럼 결론만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게 되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루트 3에다가 플러스 루트 3i예요 라고 그냥 적어버리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더 이상 계산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뭐 인수분해를 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허수단위 있죠. 허수단위. 허수단위 i가 드러나게 모두 만들어내셔야 돼요. i가 보이게끔 식 자체를 다 변환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들 정답률 50%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들이야. 이거 변환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서 많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한 문제 예를 들어서 풀어보고 오늘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93쪽 보세요. 자, 93쪽에 기본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첫 번째 게 더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첫 번째 걸로 해보자.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10 마이너스 18을 곱하고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이라고 돼 있죠. 이거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생각부터 하지 않겠냐? 요거 두 개 곱하잖아? 그러면 얼마야? 루트 36.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계산했던 대로라면 요거 두 개 계산 딱 했더니 루트 36이 됐어. 간단하게 만드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만들려고 봤더니 루트 하나로 합치면 되잖아.
약분이 되지. 그럼 루트 안에 누가 들어와? 마이너스 4 되지. 그러면 우리는 루트 36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6 되죠. 얘는 2i라고 쓰면 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 틀려나가. 실제로 정답 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6 플러스 2i로 돼 있지. 마이너스 2i. 어때?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네. 이런 경우들이 생겨.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요렇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요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 자, 우리가 루트 16이라는 숫자가 있거든. 이거 간단하게 만들면 얼마지? 4가 되는 거 우리 알지? 근데 이제 우리는 허수를 배웠으니까 깝죽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얘가 루트 안에 4 곱하기 4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 안에 4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떨어지니까 4가 돼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허수 배웠다고 깝죽거리는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 왜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4를 제곱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제곱과 루트가 떨어지면서 양수화 과정을 거쳐서 4가 돼요 라고 쓰면 그만이니까.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게 예를 한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4와 이렇게 돼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상관없잖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게 결국엔 따지고 보면 얘 뭐야? 루트 4 i. 얘도 루트 4 i. 곱했더니 뭐가 됐어? 4 마이너스 4가 돼버렸지. 루트 4 제곱하면 4고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확인돼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즉 루트 1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버린 거지. 지금 좀 축약되긴 했는데 여기 세 군데의 등호가 발생이 됐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데를 찾을 거야. 어디가 성립이 안 된 거서 결과가 틀린 걸까? 1번에서 틀린 거야. 여기야. 왜? 우리가 보통 등호의 뜻 뭐라고 그랬지? 같은 거지.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거잖아. 그 똑같다는 거는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부호도 똑같아야 되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숫자의 체계가 되는 범위도 똑같아야 돼. 즉 여기 있는 숫자 무슨 수야? 넓은 개념으로 보면 복수수잖아. 근데 그걸 조금만 좁혀보면은 실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돼? 허수잖아. 실수랑 허수랑 같을 수 있어? 그러면 같을 수 있다면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았겠지. 상상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실수랑 허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애초에 성립이 안 됐던 거를 끌고 왔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보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18을 제곱근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서 루트 36으로 바꾸면 허수와 허수를 곱했는데 실수로 바뀌었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지금 같은 계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허수 단위 i를 무조건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어떻게 바꾸는데? 루트 2i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18i는 마이너스 18은 루트 18i로 바꿔놓고 더하기 분모 쪽에 루트 3i 그 다음에 분자에 루트 12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 먼저 곱하면 루트 2랑 루트 18 루트 36 6이잖아. 그냥 6에 i랑 i 곱했어. 마이너 6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이랑 루트 10이 보이지? 루트 1으로 합쳐도 되잖아. 그럼 약분해버리게 되면 여기 루트 4가 남잖아. 즉 다시 말하면 더하기 i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실수와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지? 빼도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일부러 적어놨잖아. 허수 단위 i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 바꿔서 생각했잖아. 이걸 바꾸는 과정이 이런 문제들이라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복잡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계산할 때 귀찮지만 하시라는 얘기야. 이거 안 하면 거짓말 아니라 10문제 풀면 나도 지금도 한 3-4문제 틀려. 이렇게 안 하고 눈으로 풀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나도 항상 쓰거든. 여러분들도 써봐. 쓰면서 해.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네.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되게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복잡한 물리 풀기 전에 이런 단순한 연습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몸에 좀 익히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우리 첫 번째 허수가 뭔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라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 했었죠. 켤레복소수 어떻게 표기한다고? 그 허수의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Z라는 복소수에 켤레복소수를 만들면 뭐가 만들어져? Z바. 위에 바를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켤레복소수의 성질로 5가지 정리해줬지.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줄 때 Z를 A 플러스 BI, Z바를 A 마이너스 BI라는 복소수 예시를 들어놓고 실제로 계산하면서 갔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산하면 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마지막에 선생님이 색깔 바꿔서 썼던 거. Z와 Z바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합차 공식으로 풀지만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I제곱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했어?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했잖아. 확인돼요? 그리고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하고 났더니 이제 뭐 할 수 있어? 계산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뭔가 새로운 계산법이 나온 게 아니야. 복소수 계산할 때는 새로운 계산법 나온 거 아니고 그냥 i를 뭘로? 문자로 취급하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해. 대신에 i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확인됐죠? 그리고 그 외에 복잡하게 지금처럼 숫자를 계산하는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야? 허수 단위 i가 드러나게 숫자들 싹 다 바꿔놓고 그 다음 산수 시작하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만 기억하면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가 드러나게 바꾸면 i를 그냥 문자로 취급하고 쭉쭉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할 얘기야. 추가로 더 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한번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마. 다 해?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눈으로 그냥 보면서 갈 거거든요. 85쪽 봐보세요. 기본 유형 1번에 보면은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기억, 실수는 복소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2 플러스 4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2고 허수 부분은 4루트 3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기 i 붙으면은 허수 부분 아니야. i는 허수 단위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소수 z가 순허수야. 그럼 실수 부분이 뭐가 돼? 0.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리얼. 1 플러스 i는 1 마이너스 i보다 큰 수다. 1에다가 i 더했잖아. 1에서 i 뺀 거보다 당연히 크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뭐야? 허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 작냐는 따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틀린 말이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거기다 밑줄 쳐볼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말에다 밑줄 치고 학교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6글자로 줄여서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논리 준비해서 복소수의 뭐라고? 상등. 상등.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서로 같을 조건 따져라 하면은 복소수의 상등이잖아 하면서 아는 척 좀 한번 해. 알겠지? 자,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 서로 같을 조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얘기했거든.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어때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같아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가 등장을 한다면 당연히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겠지? 그거 그냥 눈으로 보고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봐봐. x 플러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y i야. 맞죠? 이게 0이래. 그러면 다시 말하면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4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5 마이너스 y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요? 4, y는 5. 그래, 그렇게 잡고 끝이야. 안 어렵죠? 응.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필수 유형 3번, 기본 유형 3번에 켤레복소수 찾으래.
자, 첫 번째 심장. 혈내복소수 뭐야? 마이너스 2i. 그렇지. -5 -2i. 두 번째 현석이 뭐야? 그렇지. 그대로 -4.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원이 마이너스 4i. 그렇지. -3i. 특별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네 번째 복소수의 사칙 연산. 뭐 하란 얘기야? 그냥 i 문자라고 생각하고 쭉쭉 풀어내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사칙 연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응, 해봐. 그럼 자, 필수 유형 5번 복소수의 사칙 연산 똑같은 얘기지? 해봐도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기본 유형 7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소수와 극혈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고 돼 있어. Z가 1 플러스 i라고 돼 있죠. 그때 다음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뭐야? 하나씩 하나씩 우리 따라가면서 해보면 되겠지? 뭐 특별한 거 있어? 없죠? 자, 그러면 옆에 보면은 우리는 기본 유형 8번을 보면은 Z의 제곱이 1이 된,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넘겨. 쭉쭉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유형 11번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필수 유형 11번에 오면은 Z라는 복소수가 2 플러스 루트 2i라고 돼 있어. 맞죠? 이때 Z제곱 마이너스 4Z 찾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 Z에 2 플러스 루트 2i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야. 근데 이거 대입하지 않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루트 볼 때처럼. 왜 우리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2 플러스 루트 5였어. 근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x에다 무턱대고 대입 안 했지. 어떻게 했어? 요거 이항에서 x 마이너스 2가 뭐야? 루트 5 제곱해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x까지 한 게 1이야. 이렇게 바꿨잖아. 그거 여기서 써먹으면 되잖아. 맞지? 그 내용을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봐. x가 뭐라고 나와 있니? 복소수 z가 루트 2i. 그럼 z가 2 플러스 루트 2i야. 아이씨, z 가라고 하놓고 플러스를 쓰고 있니? 그럼 z의 제곱에 마이너스 4z가 얼마인지 찾으라고 시켰어. 어떻게 할래? 이거 이항하고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제곱하면 z-2의 완전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이거 제곱하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2. 그래. 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정리하면 z의 제곱에 마이너스 4z가 플러스 4가 이항할 거잖아. 마이너스 6. 이 결과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대입해. 복소수 단원 한정으로는 복소수에다가 대입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냥 여기다가 z에다가 이게 나오고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 이거 좋은 풀이법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나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변형을 확실하게 잘하는 친구 딱 한 명 봤어. 진짜 얘 기가 막힌데? 이런 애 한 명 봤어. 그냥 무턱대고 대입하는 게 제일 좋더라. 제일 심플하더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은 풀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넘겨서 필수 유형 12번으로 갑시다. 필수 유형 12번에 보면은 Z라는 복소수가 어때? 야, 씨, 개판이다, 개판. 겁나 복잡하게 나왔지? 뭐 1도 나오고 X도 나오고 I도 나오고, 맞지? 그럼 이럴 때 이 Z라는 복소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복소수가 정확하게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필수 유형 12번 위에다가 적어놔. 뭐라고 적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라 라고 적어두세요. 적었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 첫 번째 필수 유형 12번의 첫 번째 거만 봐. 첫 번째 거 보면은 실수 부분이 뭐야? i가 없는 애만 고르면 되는 거지, 전개해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실수 부분이 되겠지? 그럼 허수 부분만 골라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복소수 자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리가 되면 z에다가 z바를 더했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부분 A가 2배가 됐던 거잖아. 근데 그게 0이래. 다시 말하면 실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실수 X값을 찾아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거든? 필수 유형 12번은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하자.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자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필수 유형 13번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가도록 하죠. 자, 필수 유형 14번 이건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Z라는 복소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를 갖다 적는 거예요. Z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드러나는 형태.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로 이걸 뭐 할 거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대입이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봐. 요거는 해봐도 돼.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숙제로 해야 될 문제 골라드린다 그랬죠? 자, 85쪽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85쪽 체크, 86쪽 체크, 87 당연히 체크. 자, 넘어갑시다. 92쪽 체크 하지 마시고요. 92쪽에서 기본 유형 7번하고 8번만 하세요. 7번하고 기본 연습 8번만. 알겠죠? 두 개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93쪽 보이죠? 기본 유형 9번이랑 10번만 할 겁니다. 기본 유형 9번, 기본 연습 10번. 기본 연습 10번. 됐죠? 그 다음에 94쪽 필수 유형 10번 있죠? 이거 안 해요, 이번에. 95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제대로 적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96, 97 안 합니다. 98쪽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숙제 어떻게 할만해? 네. 좀 정리? 왜 물어보냐면 니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거 끝까지 다 숙제잖아. 원스텝 2개 껴있거든? 근데 오늘 88쪽을 니네가 해도 돼. 어차피 다 앞에 걸 다 할 거니까 88쪽에 6문제를. 이거 어떻게 이번에 할래? 아니면 다음에 할래? 그래? 그럼 주말에 하자. 그럼 지금 체크해드린 문제만 다 하시고요. 혹시나 주말에 내가 바쁠 것 같아. 주말에 나 놀 거야 하면은 88쪽 미리 해놔. 그래도 되니까. 아시겠죠? 자, 체크 다 됐어? 이제 했어? 왜? 뭐가 이상해? 성현아 왜? 92, 93? 92, 93에서 92쪽은 기본 유형 7번이랑 기본 연습 8번만 하면 돼. 그 다음에 93쪽은 기본 유형 9번이랑 기본 연습 10번을 하면 돼. 됐어? 네. 또 뭐 들은 거 있어? 그러면 하던 얘기 이어서 94쪽은 안 해도 돼. 95쪽은 해야 돼. 96쪽, 97쪽 하지 마. 98쪽은 해. 99쪽은 하지 마. 그럼 된 거야?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 봐야 되는 숙제들이고요. 요것들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받고 빠져있는 유형들 있죠? 그거 하면서 2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 2가지 더 하고 복소수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주 2월인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늦어. 원래 이번 주에 2차 함수까지 끝낼 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놀았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끝낼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놀아서 못 끝냈네. 다음 주엔 조금 바쁘게 가보자고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 2차 방정식 설명할 필요 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아닐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해야 돼. 근데 2차 방정식은 진짜 내가 설명할 게 따로 없거든? 간단하게 리뷰만 하고 숙제 문제 쭉쭉 풀어나가는 쪽으로 합시다. 확인됐죠? 왜요? 자, 하고 싶은 말 해봐. 네, 알았어요. 질문. 심장 없고 부회장 뭐가?
부정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만들어봐. 이 문화적 인간들 맨날 누가 미루고 이거. 응. 숙제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나 앞으로 그럼 퇴근. 대신에 야 오늘 끝나고 인수분해 프린트 나 받아가야 된다. 너 왜? 갑자기. 알았어. 그럼 하나, 둘, 셋, 또 넷. 네 개? 응? 갑자기? 알았어요. 5. 오케이. 다른 거 너 그럼 할 말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